안녕하세요. 어제 2시쯤 됐는데 제가 그 핸드폰이 뭐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 5분 거리인데 저 고등학교 후배가 이제 폰 샵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손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고장난 걸 다 고칠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사람이 항상 뭐 밀려 있고 줄 서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만져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친구가 아이고 야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야 우리 고등학교 대선배인데 와서 인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이는 굉장히 젊죠 아직 46, 45이니까 젊어요. 그래서 일단 나왔다가 제가 또 다시 그 핸드폰이 잘 안 돼서 또 갔었는데 이제 갔더라고 그 친구가 왔는데 그 고등학교 한참 후배인데 그 친구가 그 조현병 이게 원래는 그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1년부터는 그 용어 자체가 좀 뭐랄까 좀 듣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 듣는 순간에. 근데 조현병이라고 그러면 좀 대부분 알긴 많이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조현병 하면 무슨 뭐 학술적인 언어 같은 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거 안 느끼는데 정신분열증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약간 이상하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현병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얼마 전에 그 직장을 이제 그만뒀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떤 현상이길래 이제 보니까 그 폰가게 후배가 설명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약을 먹는 타임을 조금만 늦춰도 그런 조현병 그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 조절하기가 상당히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그 주사 맞아서 일정 기간 그걸 주사를 맞으면은 그 기간에는 조현병 현상이 나타나질 않는데요. 그리고 또 약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되게 이제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조절해서 딱 시간에 맞춰서 그걸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복잡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 후배가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를 해도 본인이 어떤 그 중간에도 조금 감정의 어떤 변화가 오면은요 그냥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대. 그래서 야 그 조절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망상, 막 환청, 환각, 피해망상, 이 정신적인 뭐 둔마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야말로 어떤 뭔가를 얘기할 때 그 말 자체가 어수선하고 횡설수설 한다는 거예요. 이 병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게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그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야 여기 대선배님 저기니까 인사해라 하는데 그때 정말 키도 키고 멋지게 생겼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근데 뭐 전혀 못 느끼죠 그거를.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자체는 이제 아쉬웠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제가 뭐 어떻게 방법은 없는데 아쉬운 건 좀 뭐냐면은 나이가 지금 45세인데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돈 버는 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돈을 이 감각이 개념이 없대요. 돈 쓰는 것도. 어느 순간에 막 써버려가지고 이 돈을 좀 어느 정도 절제하고 본인도 금전적인 거는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놔야지 뭐 마냐고 그래서라도 근데 그게 잘 안 된대. 예. 그래서 그러면 사주적으로는 제가 이제 한번 쭉 찾아봤어요. 봤는데
그러니까 의학 쪽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그 원인을 잘 이렇게 분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사주학에서는 이 정신분열, 즉 조현병인 경우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화기운이 강할 때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화기운이 강할 때.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이 사주, 후배의 사주를 한번 내가 이제 적어 와서 이걸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 이 경금이 이제 주인이잖아요. 여기 경금. 일간. 그러면서 화기운이라는 건 인오술,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삼합이 되어버리면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인오술, 화국으로 돼버리면. 그러면 자, 여기 목이 생을 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이 큰 나무가 이 땔감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여기 목생화가 되고, 여기 물론 순목이지만 큰 이 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목이 목생화가 또 되죠. 그러니까 이 일대가 이게 다 화요, 화. 이렇게 되면 이 경금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야, 녹아. 예. 녹아내린다고 치면은 이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돼? 정신이, 이게 막 몽롱하겠죠? 내 몸체가 녹아내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번. 그럼 사람이 정말 보통 돌아버린다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경금 자체. 이 현상이 바로 정신 분열증하고 똑같아. 지금 이 조현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주학에서 보면은, 불기운이 강할 때 이 조현병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이 설명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들이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 자연분만으로 해서 날 때는 수기운이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기운이 포함되려고 하면 요즘 현대는 대개 보면 택일에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수술을 안 해, 의사들이. 그러니까 밤에 수술 안 한다는 거는 수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즘에는 급하고 화기에서 화를 잘 내는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참지도 못하고, 수가 있어야 느긋하게 좀 참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하는데, 수가 없으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참지 못하고 바로 이제 화를 어떻게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40대만 해도 지금 젊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벌써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자연분만이 아니고 대개 전부 다 제왕절개로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로 나오면은 사주에서 그러니까 연주하고 월주에 수가 없으면은 일주하고 시주에는 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밤에 수기운이 밤에 있잖아요. 밤에 한밤중에. 그런데 이거를 한밤중에 수술을 못 하니까 그때 낯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은 이제 요즘에 보면 일주하고 시주 그 사이에서 주로 이제 시에 보면은 시에 수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수술하려고 하면 한밤중에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한밤중에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여건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수기운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화를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럼 이 사주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 경금이 주인공이 녹아내린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화기에 한참 더울 때요. 35, 6도에서 뭐 37, 8도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멍해지죠.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제가 사우디에서 근무를 해왔는데 거기는 보통 한여름엔 40도,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정말 멍해요. 사우디에서 몇 년만 있으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멍하게 이렇게 초점을 잃고 뭘 쳐다보는데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게. 또 거기에 있던, 저도 한때는 그때 보면 어떤 때는 멍하니 뭘 쳐다보는데 생각이 잘 안 돼.
그만큼 열기가 강하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현병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모기 왔고 화원이 지나가고 있죠, 거의. 46대부터 이제 기미운이 돌아오는데, 이때까지는 다 불이에요, 불력에. 모기니까 목생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36대까지가 다 목생화에서 화가 엄청나게 좀 강하게 돌아있죠. 그리고 이 원국에 또 이 화가 너무 강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로 봐서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모처럼 이 공망 얘기를 하는데, 일주를 기준해서 경술이면은 이 경술이 47번째, 그러니까 60갑자에서 47갑자. 그러면 이때는 요 공망이 뭐냐면 인하고 묘가 공망이야. 인하고 이 묘가 공망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경금 입장에서 이게 재죠. 요것도 재잖아요. 이 재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돈으로 볼 수도 있고 여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하고 여자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재 때문에. 이 공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럼 몇 살까지 이 보호를 받아야 되나? 이 부모님한테. 예. 그리고 본인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뭐 가정생활도 하고, 혹은 본인도 기본적으로 어떤 돈이 있어야지 사회생활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체가 이 감각이 이런 게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도 주인이 어떻게 특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멀쩡하니까 뭐 소개도 시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친구분이라든가 뭐 후배라든가 선배님 이렇게 해서 우연히 또 이렇게 아들내미 어떻게 누구 하나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줄 때 한번 만나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선뜻 나가서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조현병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결혼도 못 시키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직장을 못 나갈 정도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자꾸 어떤 그런 현상이 중간에 약을 먹었어도 이제 그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 기간, 그러니까 약효가 없이 중간에. 그러니까 막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게 본인도 모르고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퇴직을 시켰겠죠. 힘들게.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는 없지만 일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컴퓨터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 일했으니까 순간적으로 봐서 너무 잘한다는 거야, 일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엉뚱한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를 맡기고 일을 시킬 수가 없겠구나.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대운에서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 45세까지, 지금 45세, 이제 46대운이 기미대운 때부터 바뀌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45세까지 지금까지가 이 불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 불이 이렇게 강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신이 어느 때는 깜팜 하면 어떻게 돼? 평상시에 친구 아닌데? 이런 느낌 들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운에서도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운에서 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지만 기본적으로 날씨는 이렇게 차갑고 빛은 약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또 불이 들어오죠. 이 자체에서.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올해도 보면 이 간목이 큰 나무가 목생화가 되니까 여기에 좋은 운이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이 왔을 때는, 그 치료 문제도, 보면은 이렇게 딱 어떤 약을
딱 먹으면 완치가 돼서 그 다음에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게 없고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때는 약을 계속 잘 먹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는 에이라 모르겠다 그냥 안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막 사람이 뭐 이때는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처음에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자체가 나타나질 않고 이상한 망상, 뭐 환청, 그다음 환각, 피해망상, 둔마라 저 조금 설명드렸죠. 둔마. 정서적 둔마라는 거는 내가 잘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뭘 잘 표현하지도 못하는 상태. 그런 게 나타나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나타나니까 도저히 직장에서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이 정도 나이가 결혼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고 자녀도, 낳고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금 중년, 어떻게 보면, 한참 안정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갈 나이인데도 이게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약을 안 먹었을 때 큰 문제 발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뭐 그 조현병, 정신분열증 현상이 있다고 알면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 본인도 그렇게 만났을 때는요, 정말, 아니, 조현병이 뭐지? 저는 왜냐면 조현병 현상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이상 없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선배님 이상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무섭구나. 처음부터 뭐 어디가 아파서 처음부터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런가 싶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겉으로 봐서 멀쩡한 사람이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살면서 이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이런 병 증세가 없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거구나. 그래서 정말 모든 거에 대해서 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그 후배를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정상적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조현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좀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조현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특히 또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 한번 올려본 거는 이 조현병 자체가 의사 선생님들도 왜 생겨 있는지 원인을 이제 정확한 원인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는 그냥 어차피 이제 역학 공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화가 강할 때 이 몸 자체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경금이라는 게 쇠인데 이것이 화가 이렇게 강해져 버리면 금이 돼 버리잖아요. 그때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거를 유지를 못하고 그것이 와해돼 버리면 그게 바로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망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공망이면 인묘가 공망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조현병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남자 사주에서는 이게 여자도 돼요, 여자. 이게 편재, 정재.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여자도 되지만 이게 또 돈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돈하고 여자도 인연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부모가 살아계실 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45세가 되면 벌써 70이 넘었잖아요, 부모님들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대책이 없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제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올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 조현증으로 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그 주사를 그 맞으면은 일정 딱 그 발발을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유효, 약효 유효가 어떻게 딱 정해져 갖고 맞으면은 약을 어느 정도 시간을 또 이렇게 복용하는 그런 건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은 조금 없어졌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도 굉장히 어릴 때요. 상당히 본인이 힘들어 할 거다. 이제 그걸 느끼면서, 좀 어려운 현상이, 이런 병이 왔을 때 차라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뭐 몸을 다쳤다 그러면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낫잖아요. 그 회복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한번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치겠습니다.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